그날 회의실에서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일본인 바이어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고 회장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통역사는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때 배달복을 입은 한 청년이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파산 직전이던 회사의 운명이 그 순간 뒤집혔습니다. 대체 저 청년은 누구였을까요?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로부터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태원 골목길에는 오후부터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그 사이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윤지호였습니다. 19살 청년이었습니다. 낡은 배달복을 입고 있었고 헬멧은 여러 번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호는 건물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보온 가방에서 음식을 꺼냈습니다. 4층까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음식을 받으며 지호를 힐끗 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는 닫힌 문에 대고 인사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배달 주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루에 평균 15건 정도 배달했습니다. 한 건당 3,000원에서 4,000원을 받았습니다. 많이 뛰어야 5만 원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배달이 끝났습니다. 지호는 재개발 지역 쪽으로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낡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고시원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3층 끝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방으로 돌아와 편의점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2,500원짜리였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며 휴대폰으로 오늘 수입을 계산했습니다. 52,000원이었습니다. 고시원 월세가 30만 원, 오토바이 유류비가 한 달에 10만 원쯤 들었습니다. 나머지로 밥을 먹고 생활했습니다. 저축은 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 15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라디오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스위치를 켰습니다. 잡음이 들리다가 방송이 나왔습니다. 지호는 라디오를 들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배달을 하고 돈을 벌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하루. 지호의 일상은 늘 그랬습니다. 변화는 없었습니다.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까지는. 다음 날 저녁도 배달은 계속되었습니다. 지호는 이태원 쪽으로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주문이 몇 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고급 일식당이었습니다. 지호는 일식당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보온 가방에서 음식을 꺼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노인 한 명과 외국인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같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노인이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지만 외국인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앉은 중년 남성이 통역을 시도하는 듯 했지만
자꾸 멈칫거렸습니다. 외국인 중 한 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직원이 나와 음식을 받았습니다. 지호는 계산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타려던 순간 다시 창문을 보았습니다. 노인이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가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돌리고 출발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켰습니다. 습관적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경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영식품 윤태영 회장, 일본 수출 계약 난항.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지호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아까 일식당에서 본 그 노인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본 바이어와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위기라고 했습니다. 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상자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서 있었지만 반쯤 잘려 있었습니다. 지호는 사진을 휴대폰 화면과 비교했습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설마. 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윤태영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성이 같았습니다. 얼굴도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지호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확인해 볼까? 그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배달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태영식품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지호는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올려다보았습니다. 20층은 넘어 보였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드나들었습니다. 지호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고 가자. 자동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학생, 어디 갈 건가요? 저, 취업 문의하러 왔는데요. 경비원이 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인사팀은 5층인데 예약했어요? 아니요. 그럼 먼저 전화하고 와요. 지호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물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왜 왔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저 뭔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건물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직원들이 급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지호는 다시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조용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복도에서 두 직원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뭐, 그럼 회의는? 30분 후인데요. 다른 통역사 구해야죠. 시간이 없어요. 두 직원이 뛰어갔습니다. 지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한 직원이 지호를 보고 놀랐습니다. 너 누구야? 여기 출입 금지야. 당장 나가. 지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윤태영이었습니다. 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인가? 통역사가 못 온답니다. 지금? 네. 일본 측은 벌써 왔습니다. 윤태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른 통역사는? 구하고 있는데 시간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지호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15층까지 숨을 헐떡이며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윤태영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상무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일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김상무가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상무가 다시 설명하려 했지만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짓을 했습니다. 일본인 중 한 명이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윤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상무는 땀을 흘렸습니다. 일본인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언가 말했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김상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윤태영이 손을 들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일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영이 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일본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상무가 윤태영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가면. 윤태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일본인들이 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지호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문을 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지호는 결정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지호에게 쏠렸습니다. 윤태영이 놀라 지호를 보았습니다. 김상무가 소리쳤습니다. 너 누구야? 여기가 어딘데? 일본인들도 멈췄습니다. 지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태영이 지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자네가 통역을? 네. 김상무가 비웃었습니다. 회장님, 이 애가 뭘 안다고요? 윤태영은 일본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해봐. 지호는 일본인 대표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마타세 시테 모시와 케고자이마생. 일본인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호의 발음은 정확했습니다. 치야쿠가 코라레나쿠 나리 마시타. 일본인 대표가 지호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와타시가 치야쿠 사세테이 타다키마스.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인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상무는 입을 벌린 채 지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태영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일본인 대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대표의 말이 끝나자 지호는 윤태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기술력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납기와 품질 관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답니다. 이전 미팅에서 소통이 안 돼서 우려가 크다고 하십니다. 윤태영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10년 동안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품질 관리도 국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호는 즉시 일본어로 통역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질문했습니다. 지호는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윤태영이 대답했습니다. 지호는 다시 일본어로 옮겼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일본인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쿠와 카리마시타. 지호가 통역했습니다. 잘 이해했다고 하십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 미팅에서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윤태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윤태영이 악수를 받았습니다. 일본인 대표가 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나타노 니온고와 스바라시이 데스네. 감사합니다. 일본인들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윤태영과 김상무 그리고 지호만 남았습니다. 윤태영이 지호를 보았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윤지호입니다. 윤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태영은 한참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지호.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무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어쨌든 회의는 잘 끝났습니다. 윤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호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회의 중 김상무가 메모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인 대표가 분명 10억 원 규모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상무는 7억이라고 적었습니다. 납기도 달랐습니다. 일본인은 6개월이라 했지만 메모에는 4개월이었습니다. 지호는 망설였습니다. 윤태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고했네. 정말 고마웠어. 회장님. 지호가 불렀습니다. 윤태영이 돌아보았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가 아까 일본 측이 제안한 조건 정확히 확인하셨습니까? 윤태영이 김상무를 보았습니다. 김상무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다 기록했습니다. 지호가 말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얼마라고 들으셨습니까? 7억이라고 들었는데? 김상무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측은 10억이라고 했습니다. 뭐? 윤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상무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납기도 달랐습니다. 6개월이라 했는데 상무님은 4개월이라 적으셨습니다. 윤태영이 김상무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김상무, 이게 무슨 소리야? 회장님,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김상무가 변명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 들었다고? 윤태영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10억 원 규모, 납기 6개월, 보증기간 3년이라고 했습니다. 김상무가 땀을 흘렸습니다. 윤태영이 책상을 쳤습니다. 왜 조건을 낮춰보고 한 거야? 김상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해. 저는 윤태영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인사팀 연결해. 지금 당장. 회장님, 제발. 당장 나가. 자네는 오늘부로 해고야. 김상무가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윤태영은 한참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호를 돌아보았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영이 물었습니다. 자네 부모님은 어디 계시나? 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6년 전에. 윤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윤미란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태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미란이. 그 이름을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호는 윤태영을 보았습니다. 아십니까? 제 어머니를? 윤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지. 오래전 일이야. 얼마나요? 40년도 더 됐어. 윤태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지. 미란이는 근처 식당에서 일했고, 우리는 사랑했어. 가난했지만 행복했지. 미란이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나는 기뻤어. 지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어. 윤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 사업 기회가 왔어. 투자자가 조건을 걸었지. 가족 없이 일에만 집중하라고. 그래서요? 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미란이를 버렸어. 아이를 버렸어. 윤태영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성공했어. 돈도 벌고 명예도 얻었지. 하지만 가족은 없었어. 몇 년 후 찾으려 했지만 이미 이사를 갔더군. 윤태영은 지호를 보았습니다. 자네가 내 손자구나. 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손자입니다. 어머니가 낳은 건 제 어머니였으니까요. 윤태영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내 딸은? 모릅니다. 어머니는 말씀 안 하셨어요. 윤태영이 무너졌습니다. 딸도 손자도 증손자도 다 잃었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호야, 미안하다.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 윤태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호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겁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그분도 힘든 시간을 살았을 것이다. 윤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란이가. 지호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 모르겠습니다. 용서해야 할지. 그래, 당연하지. 지호가 일어섰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지호야. 네. 다시 올 거지? 지호는 대답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태영식품 정식 통역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윤태영이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사토와의 계약은 정상 조건으로 성사되었습니다. 10억 원 규모, 납기 6개월, 보증기간 3년. 회사는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윤태영이 전화했습니다. 지호야, 오늘 시간 있니? 네. 나와 함께 갈 곳이 있어.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꽃을 샀습니다. 언덕을 올라 한 묘 앞에 섰습니다. 윤미란, 어머니의 묘였습니다. 윤태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란아, 나야. 늦었지만 왔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도 손자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지호를 잘 돌볼게. 약속해. 윤태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호는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는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 네. 어머니는 늘 용서하는 사람이셨어요. 윤태영은 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지호야. 할아버지, 이제 저희 진짜 가족이죠? 그래. 우리는 가족이다. 두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날 알았어요. 뭘? 말은 재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요. 윤태영이 지호를 보았습니다. 잘못 옮긴 말 하나가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침묵 하나가 더 큰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 맞는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요. 이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결정하지는 않는지요. 윤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생각이야.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지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을 달렸습니다. 좁은 고시원에서 혼자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학교에도 다녔습니다. 회사에서도 일했습니다. 그래도 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말의 책임이라는 것을.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호는 오늘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통역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말이 옳은지, 이 말이 진실인지, 이 말이 누군가를 해치지는 않는지. 그것이 지호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